유나 잘 보이니? 네. 맨날 잘 보인대. 쌤 오늘 인원이 같이예요? 준은 오고 있다 그랬고 태현이는 모르겠네. 자, 일단 우리가 y는 ax 제곱이라는 모양의 2차 함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어요. 이게 2차 함수 중에서 제일 간단한 친구들이라 그랬고, 이 y는 ax 제곱 형태로 써져 있는 모든 2차 함수들은 다 공통적으로 꼭지점이 지호야 몇 컴마 몇이었지? 0,0이었죠, 그죠? 0,0. 그리고 수진아, 꼭지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세로로 쭉 지나가는 선을 우리 뭐라 그러지? 축이라 그러지? 맞아. 그러면 축을 나타내는 식을 축의 방정식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 축의 방정식. 그러면 꼭지점이 0,0이면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될까 항상? x는 0 맞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쓰면 그게 축의 방정식이라 그랬고, 자, 이거는 y는 ax 제곱 모양이라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여기서 이제 a 값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지? 자, 여기서 a가 0보다 클 때는 지환아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그 오른쪽 위로 아니 그 오른쪽 아야 오른쪽 아래로 너 지금 이거 말하는 거야? 아니 오른쪽 위로 이거 말하는 거야? 네 우리 몇 차 함수 얘기하고 있는데? 2차 아니 1차 2차 2차 함수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직선을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해? 아 오른쪽 위로 볼록 뭐라고요? 네,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로 볼록이 뭐야?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오른쪽 위로 볼록이야? 오른쪽 빼. 그냥 위로 볼록 아니면 아래로 볼록 둘 중에 하나야. 위로 볼록 이렇게 생긴다고? 아니 아래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치? 네. 다시 a가 0보다 클 때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생긴다?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긴다. 아래로 볼록. 그래서 딱 빗살무늬 토기 같이 생겼다 그랬잖아. 이렇게. 그지?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른 모양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 반대로 a가 0보다 작을 때는 뒤집어졌으니까 위로 볼록이었지. 그지? 위로 볼록.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유나야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게 간격이 좁아진다. 폭이 좁다. 그치? 폭이 좁아져요. 폭이 좁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 있다. 이렇게 세 개의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셋 중에 준우야 어떤 애가 얘를 y는 ax제곱이라고 하고 얘를 y는 bx제곱이라고 하고 초록색을 y는 cx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럼 a, b, c 중에 어떤 애가 제일 그 값이 클까 준우야? a가 제일 크겠지. 그지? 왜냐면 a가 폭이 제일 어떠니까? 폭이 제일 좁으니까 a 값이 가장 크겠죠. 그죠? 지금 지호야 a와 b와 c는 전부 0보다 어떤 값들일까? 큰 값들이겠지? 왜냐면 셋 다 어디로 볼록하니까?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치? 셋 다 아래로 볼록하니까 다 0보다 큰 애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폭이 가장 좁은 얘가 a 값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치?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 친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이런 그래프를 여기다 하나 이렇게 갖다 놓는다면 이 녀석은 식이 뭐가 될까요? 이게 y는 ax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뒤집은 거. 얘 식은 뭘까요? 그렇지. y는 마이너스 ax 제곱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에 지원아 기억나? 요 숫자랑 요 숫자랑 지금처럼 부호만 딱 반대일 때 그 두 그래프는 x축에 대해서 뭐다? 평행 아니 그 위 아래
대칭. 그치? x축에 대해 대칭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여기 그러면 마이너스 ax제곱에게 요 y는 ax제곱과 대칭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거 요렇게 두 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 그래프 이렇게 두 개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요 빨간 그래프는 요쪽과 요쪽 이렇게 나눴을 때 자, 이 빨간 그래프는 지금 꼭지점이 0,0이니까 이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잖아. 그럼 x는 0이다라는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빨간 박스, 오른쪽에 초록 박스를 그렸어요. 그러면 시윤아, 왼쪽에 있는 빨간 박스는 x가 어떨 때 봐야 되는 박스야? 아, 클 때. 여기가 딱 x가 0이잖아. x는 1로 갈수록 어떻게 돼? 1로 갈수록 커지지. 1로 갈수록 커지지. 그치? 그러니까 빨간 박스가 오히려 이 x는 0이라는 선보다 더 왼쪽에 만들어진 박스잖아. 그러니까 빨간 박스가 언제 보는 박스야? x가 0보다 작을 때 보는 박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초록 박스가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 보는 박스인 거야. 그치? 근데 시윤아, 빨간 박스 안에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치? 우리는 이런 방향을 어느 쪽 어디라고 말한다? 맞아.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쵸? 맞지? 유나야, 이 초록색 박스 안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 함수의 방향을 얘기하면서 왼쪽은 안 써. 무조건 오른쪽. 오른쪽부터 하고 그리고 위냐 아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 위라고 볼 수 있지. 그치? 맞니? 자, 그러면 수진아, 오른쪽이라는 방향이 좌표 평면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 그렇지. 잘 들었네. x값이 증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지환아, 아래로 간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아래로는 y가 감소. 맞아. y가 감소. 그렇지. 아래로 간다라는 건 y가 감소. 그래서 이 빨간 박스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x가 0보다 작을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이게 결론이지. 그치? 그럼 준호야, 초록 박스 안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맞아요. x가 증가할 때 위로 가니까 y도 증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쵸? x가 0보다 클 때는. 자,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이 빨간 그래프가 지금 어디로 볼록한 상태일 때, 아래로 볼록한 상태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밑에 있는 것처럼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면 그때는 자, 빨간 박스, 초록 박스는 똑같이 그리는데 요렇게 빨간 박스, 요렇게 초록 박스 그려요. 그리고 가운데 지나가는 요 축이 x는 0인 건 똑같기 때문에 빨간 박스가 x가 0보다 작을 때이고 초록 박스가 x가 0보다 클 때라는 것까지 똑같아. 그지? 근데 유나야, 뭐가 바뀌었어? 이번에는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그래프가 아까는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그래프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 위로 가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같은 빨간 박스지만 여기서는 오른쪽 위 방향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거꾸로 초록 박스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요?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가고 있지. 그치? 그렇다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요 y는 마이너스 a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는 x가 0보다 작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 요렇게 가잖아. 요게 무슨 뜻? x가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자, 여기서부터 붙여서 말해봐. 앞으로 와 빨리. 이거 뒤에 앉아 저 이러면서 오라 그러면 안 해. 빨리 앞으로 와 빨리. 그게 뭐라고 써있어? 앞으로 와 빨리. 그럼 붙여서 말해봐.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 x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거야. 그치? 맞죠? 그럼 지호가 오른쪽 상황을 또 한 문장으로 말해봐. x가 0보다 클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 그치? 그래서 요것만 확실하게 이해되면 어려울 거 없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었고요. 그럼 우리 118쪽, 119쪽 채점하고 질문 받아볼게요. 채점해야 되잖아. 숙제했어? 숙제 안 했어? 워크북은 했는데 본교 안 했어요. 저 진짜 너무 바빴어요. 진짜 너무 바빴어요. 이는 나가. 시간이 없어? 또 왔다 갔다 할 때 못한 거 아니냐? 지하철 안에서 해. 어? 자, 지하철 안에서? 그뭐 핸드폰을 보면서 숙제도 왜 못하냐? 마음의 문제지, 마음의 문제.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진짜 시간이 없어서 숙제를 못 하려면은 지금보다 숙제가 한 10배는 돼야 돼. 자, 채점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2번에 5번. 여러분 이거 함수 2차 함수 초반부에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갑자기 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된다고. 4번에 2. 4번에 2요. 네. 6번에 36. 8번에 A는 5분의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5분의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그 다음 10번에 3분의 14. 12번에 3번. 14번에 2번. 오늘도 이따 수업 끝나기 전에 잠깐 테스트 볼 거거든요. 잠깐 테스트. 오늘의 잠깐 테스트는 이 y는 ax제곱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에 대한. 여기 지금 복습했던 내용 있지?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잠깐 테스트를 볼 거예요. 자, 118쪽, 119쪽 지금 채점했는데 118쪽에 질문 있나요? 2번. y가 x에 대한 이차 함수가 아닌 것은, 이거는 우리가 식으로 다 표현을 해보면 되는데,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수진아? 그렇지. x 제곱이지, 그치? 그 다음에 변의 개수가 x인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y. 이거는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배웁니다. 공식으로 배우는데 까먹었을 가능성이 높긴 해요. 대각선의 개수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x 괄호 x 빼기 3, 요게 대각선의 개수를 찾는 공식이에요. 왜 이렇게 찾냐면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이거 유나야 몇 각형이야? 팔각형이지. 팔각형은 꼭지점이 8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8개의 꼭지점 중에 한 꼭지점을 딱 선택했을 때 이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몇 개일까? 자, 여기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하나, 둘, 셋, 넷, 5개를 그을 수 있죠. 그죠? 맞죠? 왜 5개냐면 꼭지점이 총 8개 있는데 지가 지한테 그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얘나 얘한테 그으면 대각선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이 팔각형의 한 변이 돼버리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랑 내 양옆에 있는 점 해서 총 3개 빼고 나머지한테 대각선을 그을 수 있거든. 그래서 팔각형의 경우에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8에서 3 빼가지고 5개를 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X각형이라고 한다면 X각형의 한 꼭지점에서는 대각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X 빼기 3개를 그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꼭지점 자체가 X개가 있을 거 아니야. 팔각형은 꼭지점 자체가 8개가 있을 거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5개 그을 수 있고 여기서도 5개 그을 수 있고 여기서 5개씩 다 그을 수 있으니까 일단 8개의 꼭지점에서 각각 5개씩 그으니까 8 곱하기 5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모든 대각선이 몇 번씩 카운팅이 될까요? 예를 들어 이 대각선도 여기서 출발한다고 셀 수도 있잖아. 그치? 모든 대각선이 다 이렇게 한 번, 2번씩 세지거든. 그래서 이걸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X각형의 경우에는
x 꼭지점이 x개가 있는데 한 꼭지점마다 이만큼씩 대각선을 쏠 수 있고 그게 모두 두 번씩 겹치기 때문에 2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이게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식이에요. 아무튼 쓰고 보니 이거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그럼 2차 함수 맞잖아. 그치? 이것도 우리가 뭐 전개시켜가지고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2차 함수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원아 듣고 있어? 네. 자, 3번은 밑변이 x 플러스 1이고 높이가 x인 평행사변형의 넓이.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 지원아? 일단 y는 음, x 음, 가로 음. x 플러스 1. 요렇게, 그치? 그럼 이것도 2차 함수 겠어, 아니겠어? 그 어쨌든 2제곱이 x제곱이 들어가니까 맞죠? y는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2차 함수 맞아요. 1, 2, 3번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윤아, 시속 10x km로 x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그랬잖아. 우리 거속시에서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뭐더라? 그쵸.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는 속력이 지금 요 10x. 그치? 그럼 10x에다가 x를 곱하면 y가 되는 거죠. 근데 10x에 x 곱한 건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렇지. 당연히 2차 함수 맞겠죠. 그쵸? 자, 그러면 답이 5번인데 한 모서리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의 부피. 준우야, 이건 어떻게 쓸까 식으로? y는 정육면체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하는 건데 가로도 x고 세로도 x고 높이도 x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 돼? x의 세제곱이라고 써야 돼. 그럼 이건 2차 함수가 아니죠? 3차 함수인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또 118쪽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8번이요. 8번. 자, 8번은 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랬는데 지환아, 우리 아까 무슨 얘기 했었냐면 2차 함수에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다 그랬죠? 작다. 폭이 좁다. 그쵸? 네, 폭이 폭이 좁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요 y는 ax제곱이라는 요 a라는 값이 네, 자, 요거 5x제곱에 있는 5보다는 크고 얘가 a가 만약에 더 크면 a가 폭이 더 좁아야 되잖아. 작고. 그치? 5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야 폭이 더 넓어질 테니까.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요 5분의 1보다는 a가 어때야 될까? 그치? 그게 답이야. 그래서 a가 5분의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야 돼. 이게 답이야. 네. 맞죠? 그대로 쓰면 돼요. 아, 그래서 지금처럼 다 아래로 볼록한 애들일 경우에는 쉬워. 다 양수니까 헷갈릴 게 없어. 근데 이제 이게 음수가 됐을 때는 약간 헷갈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제일 안쪽에 있는 게 y는 마이너스 3x제곱이라고 하고 여기 제일 끝에 있는 게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했을 때 얘가 y는 ax제곱이라면 a의 범위가 뭘까, 유나야? 앞으로 와. 잘 보여도 대답을 잘 할까 말까인데 지금 대답 못하면 앞으로 오기. 뭐 수진 일주일이나 결석했었는데 수진처럼 들었어. 와, 그냥 아니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2 아닌데? 땡땡 마이너스 2 아니에요? 내가 언제 A가 정수라 그랬나? 아. A가 정수라 했으면 마이너스 2지. 근데 정수라는 말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답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뭐가 될까요? 얘는
아니 범위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야. 범위로.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다. 이게 안 보여? 얼마보다? 마이너스 뭐보다? x제곱이요? x제곱은 다 그냥 붙어 있는 거고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마이너스 a랑 요 마 3이랑 요 마 1이랑 비교해야죠. a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인 그래프와 마이너스 1인 그래프 사이에 있잖아. 사이에 있으니까 둘 중에 더 작은 애가 마3이고 큰 애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양수일 때는 이제 8번 답은 요거고 요거는 내가 따로 예를 든 거야. 지호야. 그래서 이렇게 음수인 경우에도 자 얘가 이렇게 중간에 껴있다면 이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 그 사이에 a가 껴있다. 그러면 대소관계에 맞게 이렇게 쓰면 돼요. 왜 오는 척하다 안 오냐? 빨리 와. 아니 저 알아요. 알았으니까 빨리 와. 자, 118쪽에 또 질문 있나요? 잠시만. 그래요. 자, 118쪽 질문 없으면 119쪽. 뭐 14번? 자, 14번 볼게요. 14번은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y축을 축으로 하는 포물선이 자, 문제에서 일단 포물선이라고 말했잖아요. 포물선이라는 게 우리가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내는 도형이 포물선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포물선입니다. 그럼 이차함수란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추가로 어떤 조건이 있냐면 꼭지점이 원점이라는 조건이 있지.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포물선입니다 라는 조건을 합치면 이걸 만족하는 식의 모양은 우리가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요 모양밖에 없어요. 그치? 이런 모양이어야지 꼭지점이 0,0이라 그랬지. 여기 뒤에 뭐 이런 숫자가 붙잖아? 그럼 꼭지점이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꼭지점이 0,0인 숫자 0,0인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애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읽자마자 일단 이렇게 먼저 써야 돼요. 근데 아직 내가 요 a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 지원아. 그럼 a를 찾기 위해서 자, 지금 저 포물선이 요 점을 지나갑니다 라는 말이 있잖아. 그럼 요 점의 좌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것처럼 만들어야겠죠. y는 대입. 맞아요. 어떤 그래프가 몇 컴마 몇을 지나간다 하면 뭐 하는 거라고?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117쪽인가? 여기서 얘기하면서 여기서 얘기했던 거야. 지원 여기 봐봐. 이거 지난 시간에 117쪽 설명하면서 어떤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몇 컴마 몇을 지나갑니다 하면 얘를 대입을 하라 그랬지. 네. 대입을 하면은 누구의 값을 얻을 수 있다? A의 값을 얻을 수 있어. 그럼 이제 이 문제는 A 값을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A는 3이에요 해서 끝나면 되는데 네. 대부분의 문제는 A 값을 구한 데서 끝나지 않고 A 값을 구하면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차 함수를 완성하라 그랬죠. 그래서 A가 3이면 Y는 3X제곱이라는 이차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 문제가 바로 그 문제거든. 119쪽에 있는 문제가. 이 문제도 처음에는 Y는 AX제곱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지나가는 점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나? 대입한다면 마이너스 4k인가? 지금 우리 이거 대입하는 중이에요. 네. 는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래? 마이너스 4. 내 질문에 대답해봐. 여기서 어떻게 할래? 양변에. 양변에다가 4를 곱해. 마이너스 네가 찾고 싶은 게 뭔데? A. A를 찾고 싶은데 왜 4를 곱해요? 16을 2항 시켜요. 2항 아니야. 2항이라고 말하려면 중간에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돼 있었어야 2항이야. 지금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애는 어떻게 없애는 거야? A를 곱해요. A를 찾고 싶은데 아, A 앞에 16이 지금 붙어 있어가지고 16을 곱해요. 16이 곱해져 있는데 16을 또 곱하면 256이 돼요. 16분의 1. 그러니까 16으로 네, 16. 나누어요. 자, 양변을 어떻게 한다고? 16으로 나눠요. 나눠요. 그럼 이렇게 하자는 얘기 이렇게. 네. 그러면 A가 몇이라는 거야 지금? A가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 암산해가지고 4요 이러지 말고 양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세요. 그럼 A 값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전화? 대입해야. 이차 함수의 식을 완성시키는 거야. 완성. Y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맞아요. 이렇게. 그치? 네. A 값을 찾았으면 이 이차 함수 모양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이 식이 이거구나 하고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완성된 식에다가 이제 무슨 작업을 해줄까 이제? 자, 6,K도 지나간다며. 네. 그치? 6,K가 얘가 지나가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래서 6,K를 이 완성된 식에 넣는 거예요. 네. 맞죠? 자, 준우가 한번 넣어볼까? 6,K를 요 완성된 식에 넣으면 어떻게 돼? K는 그러면 K가 얼마일까? 그렇죠. 이렇게 찾는 거. 그치? 답은 2번.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함수 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대입해서 내가 원하는 상수를 찾는 거. 자, 또 18, 19 쪽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없으면은 우리 필기를 좀 할 건데요. 어디다가 할 거냐면 공간이 좀 있어야 되거든. 그 위에 133쪽 여기 막 그림 그려져 있는 꿈 행자 막 이렇게 돼 있네. 여기 요 페이지에 공간이 많잖아. 우리 여기다가 필기를 좀 할게요. 여기다가 자, 여기 공간에다가 지금 써주는 거를 그대로 적으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우리가 이차 함수를 잘 해내기 위해서 꼭 암기해야 되는 이차 함수의 뼈대가 되는 부분이야. 자, 총 4가지를 쓸 거예요. 총 4가지. 그 중에 첫 번째 거 y는 ax제곱 여기 요 페이지 133쪽 공간 많은 페이지를 그냥 찾은 거야. 넓은 공간에 좀 쓰라고. 뭐 132쪽에 써도 되고 아무튼 넓은 데다가 좀 씁시다. 자, 그래서 y는 ax제곱부터 해가지고 총 요 위에다가 조금 필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총 요 정도 구도로 필기를 할 거예요. 요 정도 구도로. 자, 그래서 y는 ax 제곱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 수업 시작할 때 이미 했던 거야, 그치? 우리가 지금까지 한 함수는 전부 다 y는 ax 제곱 모양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이 아까 뭐라 그랬죠? ax 제곱이라고 생긴 애들은 전부 다 꼭지점이 어디다? 꼭지점이 0,0이다. 그리고 꼭지점 쓰고 나면은 항상 밑에 같이 뭘 썼죠?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 뭐다? x는 0이라 그랬죠, 그쵸? 무조건 얘를 갖다가 여기다 쓰면 된다 그랬어. 요렇게. 자, 그리고 위에다가 뭘 쓸 거냐면 이 a 값의 역할 2가지 쓸 겁니다. 요 a 값의 역할 1번, 2번. 지원아. 어디 갔다 왔냐?
어디 페이지게 저기 133쪽이야. 찾아봐. 133쪽. 거기 넓은 공간에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자, 1번은 뭐냐면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그리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그러면 2번은 뭐 쓸지 알겠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다. 요렇게가 A 값에 따라서 변하는 내용입니다. 자, A 값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생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방향으로 화살표를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갈 거야. 아래 방향으로 화살표를 하고, 이렇게 아래로 화살표를 하고요.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 지금 여기다가 필기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요거는 안 쓰셔도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꼭지점이 0,0에 있는 요렇게 생긴 함수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다 y는 ax제곱. 근데 이런 2차 함수가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위나 아래로 움직이는 걸 y축 방향의 평행이동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 y축 방향으로 요거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 q라고 쓴 거예요. q. 나는 q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q만큼 평행이동하면 y축 방향 위나 아래로 q만큼 움직였다는 얘기거든. 예를 들어 q가 3이다. q가 3이면 무슨 뜻일까? 원래 0,0에 있던 그래프를 꼭지점이 0,0에 있던 그래프를 위로 3칸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1, 2, 3이면 얘를 쭈쭈쭈쭈쭈쭈쭈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 이게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인 거야. 그럼 그렇게 되면 있잖아. 자, 이 그래프는 그럼 꼭지점이 어디로 갔니? 0,3으로 간 거죠. 그쵸? 그래서 y축 방향으로 q만큼 움직이면 시계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y는 ax제곱 아까 썼던 모양 그대로 쓰시고 뒤에다가 플러스 q 붙이면 이게 y축 방향으로 q만큼 움직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시계 모양이 이렇게 써졌을 때 그때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 0,q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붙은 이 플러스 q가 뭐 플러스 3이면 꼭지점 0,3이 되는 거고 이게 플러스 10이면 꼭지점 0,10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마이너스 5가 붙었다? 0,-5가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이 평행이동이 가장 쉬운 평행이동이야. 뒤에 붙는 숫자만큼 y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위나 아래로 움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그대로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꼭지점이 요거면은 축의 방정식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쌤, 저 뒤에 뭐예요? 내가 q라고 말했어. q. 자,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될까요? 아직 앞에 숫자가 변하지 않았죠? 꼭지점 x좌표 변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아까 전에 썼던 축의 방정식은 어떨까? 똑같아요. 그래프가 위나 아래로 움직이더라도 가운데 지나가는 축에는 변동이 있어 없어? 변동이 없잖아.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은 항상 꼭지점에 x좌표를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축의 방정식에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프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그려집니다. 위나 아래로 이동된 상태. 자, 이게 y축 방향의 평행 이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x축 방향도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는 가로로 이렇게 화살표를 하고 이번에는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
그러면은 이번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자, 꼭지점이 0,0의 이차함수가 있었는데 얘를 만약에 내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했다. 그럼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그래프가? 오른쪽. 그치? y축 방향은 위나 아래로 움직이는 거였지? x축 방향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2,0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2,0이 딱 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이 식이 조금 어려워. 식이. 아까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그냥 평행이동 시키는 숫자만큼 뒤에다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됐잖아요. y축은. 그지? 듣고 있는 이유는 x축은요. 식의 모양이 어떻게 생기냐면 자, y는 a 한 다음에 괄호를 열고요. 괄호 안에다 뭐라고 쓰냐면 x 빼기 p 그리고 괄호 닫고 제곱 요렇게. 일단 괄호가 쳐진다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는 p만큼 옮기고 싶지. 근데 괄호 안에는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p를 넣는 거야. x 마이너스 p. x 마이너스 p를 넣어야 p만큼 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옮기고 싶은 양이랑 식에 들어가는 숫자가 부호가 똑같아. 그치? 요거는 q만큼 옮기고 싶으면 뒤에 플러스 q야. 근데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p만큼 옮기고 싶으면 괄호 치고 x 빼기 p를 쓴다는 거예요. 요게 약간 헷갈려요.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자, 아무튼 요만큼 옮기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옮겨졌으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원래는 0,0에 있었는데 무슨 좌표가 바뀌겠어 이제? x좌표가 바뀌어요. 그치?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까 x좌표가 p로 바뀐다고요. 그치?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 p,0이 됩니다. 그럼 드디어 이제 뭐도 바뀔까? 축의 방정식도 바뀌어. 축의 방정식도 꼭지점의 x좌표가 p로 변했기 때문에 x는 p 이렇게 바뀝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딱 집중해서 봐줘야 되냐면 자, 평행이동 시킨 거 p죠. 꼭지점의 x좌표도 p죠. 축의 방정식도 p죠. 뭐만 마이너스 p야? 식에 들어가는 부분만 마이너스 p야. 그죠? 나머지 뭐 꼭지점, 평행이동 생긴 이건 다 그냥 PPP야. 근데 식 안에 쓰는 거, 그 이차함수 식 안에 괄호 안에 쓰는 거, 그것만 부호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아까 요런 있잖아요. 요 지금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옮긴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의 식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a가 있을 거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치?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옮겨졌기 때문에 괄호 안에 x 빼기 2가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거꾸로 이렇게 식을 딱 얘기해주고 자, 얘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2,0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유나 할 수 있겠니? 자, 이렇게 써있으면 꼭지점이 어딜까? 내가 꼭지점의 좌표를 물어봤을 때는 몇 컴마 몇으로 대답하는 건데 근데 그것부터 생각해봐.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x축 이동이에요? y축 이동이에요? 식의 모양이 y축 이동이야.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변했어? y좌표가 변했어? y좌표가 5로 변한 거야. 그럼 얘의 꼭지점은 뭐라 그래야 돼? 0,5라 그래야 돼. 근데 얘는 무슨 축 이동이야? x축 이동이야. 그럼 얘의 꼭지점 뭐라 그래야 돼? 여기 지금 2라고 쓴 거야. 이게 좌표로 말해야지. 2,0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됐으면 이제 마지막 거는 뭘까? 둘 다 섞어. 둘이 섞어. 자, 섞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건 좀 기니까 이렇게 해놓을게요. x축 땡땡 p만큼 y축 땡땡 q만큼. 무슨 뜻인지 알겠죠? 두 가지 다 한다는 거야. x축 방향으로 p만큼 옮기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옮기고 둘 다 옮긴다.
그러면 이제 식이 어떻게 됐느냐면 우리가 이쪽에서 쓴 거랑 여기 쓴 거 x축 방향으로 옮긴 거랑 y축 방향으로 옮긴 게 합쳐지겠지. 합쳐져 가지고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y는 a 괄호 x 마이너스 p의 제곱 하고 끝에다가 바깥에 플러스 q까지 붙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들어갔고 요 끝에 플러스 p도 q도 들어갔죠. 그죠?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난 거지. 그쵸? 자,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 p, q가 되는 거야. p, q. 그쵸? x축 방향으로도 p만큼 간 거고 y축 방향으로도 q만큼 간 거고. 그죠? 두 가지가 같이 옮겨진 거고. 자, 그러면 꼭지점이 p, q면은 축의 방정식은 뭘까요? x는 p, 그치? 축의 방정식은 무조건 이거 갖고 오는 거니까 x는 p 이렇게 오는 거야. 그치? 자,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거 있죠? 요만큼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2차 함수 단원을 할 때 가장 뼈대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고, 여기서 특히 여기 여기서 특히 여기 마지막에 나온 요 모양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는 2차 함수의 표준형 이렇게 부릅니다. 표준형.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동안은 표준형 모양으로 나와 있는 2차 함수들을 주로 다룰 거고요. 이 표준형 모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딱 보면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인지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 이런 2차 함수 딱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꼭지점이 딱 보여야 돼. 몇 컴마 몇인지. 보이니? 수진아, 요거의 꼭지점 보이니? 안 보이니? 준우는 보이니? 정답. 보여야 된다고. 비교해봐. 자, 이거랑 이걸 비교해봐. 요거랑 요걸 비교해봐. 자, A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지. 그치? 자, 근데 여러분 이 A는요, 꼭지점하고는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이건 꼭지점하고는 상관없어. A의 역할은 뭐야? A 역할은 계속 이거야, 이거. 그래프가 어디로 볼록한지, 폭이 얼만큼 넓은지 그걸 알려주는 게 A예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A는 똑같은 역할만 해. 자, 그럼 꼭지점이랑 관련이 있는 거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P 값이랑 저기 뒤에 붙어 있는 Q 값이 꼭지점을 결정한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럼 요 괄호 안에를 봐봐. x 빼기 p였는데 여기는 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이건 p 자리가 몇이 됐다고 볼 수 있어? 마이너스 1이 됐다고 볼 수 있지. 그 마이너스 1이 바로 꼭지점의 무슨 좌표? x 좌표.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숫자는 그대로 그냥 꼭지점의 무슨 좌표? y 좌표.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놈을 딱 보면, 자, 요 숫자를 보고 부호만 바꿔서 꼭지점의 무슨 좌표? x 좌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를 보고 부호까지 그대로 갖고 와서 y 좌표. 그래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1,5예요 라는 대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그치? 검증의 시간. 검증을 좀 해봅시다. 지호부터. y는 2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1. 자, 꼭지점 어디? 3,1.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뭘 보고 결정한 거예요? 그쵸. 여기 요 놈을 보고 아래로 볼록이라는 대답을 한 거고, 그치? 꼭지점은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보고 꼭지점이 3,1이라고 말을 한 거죠. 잘했습니다. 이런 판단이 바로 서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시윤이 y는 2분의 1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3. 자, 꼭지점의 좌표는 뭔가 이상한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마이너스 p일 때 꼭지점의 x좌표는 p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호를 뒤집어줘야 되는 애가 얘예요. 괄호 안에 있는 애가 부호가 뒤집히면서 꼭지점 x좌표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꼭지점 몇 컴마 몇? 뒤에 거는 뒤집어. 자, 얘는 부호가 뒤집히면서 꼭지점 x좌표가 되지만 얘는 어때요? 부호 안 바뀌어요. 그죠? 앞에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놈만 부호 뒤집어서 x좌표로 쓰고 뒤에 있는 거 그대로 y좌표로 쓰는 거예요. 그죠? 자, 꼭지점 몇 컴마 몇? 어디로 볼록? 왜 위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결정하는 숫자는 여기 중에 누구죠? A죠. 그럼 내가 신이한테 물어본 문제에서의 A 값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양수 아닌가요?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쵸? 아래로 볼록. 지원아, 요거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거 보이니? 보여요? 안 보이니?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 있는 숫자하고 여기 있는 숫자가 결정하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숫자는 아까 우리 쓸 때 이렇게 썼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p면 꼭지점은 p가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는 부호를 거꾸로 써주는 거고, 마이너스 2로 써야 되고, 요거는 부호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 될까?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이게 꼭지점이고, 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 2분의 1이 여기서의 a란 말이야. 네. a의 역할은 우리가 여기서 정리한 거 그대로예요.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있잖아, 그지? 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인 걸 보면서 아래로 볼록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또 검증의 시간. 수진이 y는 3x제곱 플러스 1. 꼭지점이 어딜까? 그렇지. 이거는 무슨 모양이었냐면 요 모양이죠. 요 모양. 그쵸? y축으로만 옮긴 모양. 그러니까 꼭지점이 뭐냐? 그럼 0,1이라고 대답해야 되겠고,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누굴 보고 알았어? 3을 보고. 그치? 3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유나. 자, 얘는 꼭지점이 어디? 맞아요. 그쵸?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니까 y좌표는 0이고 x좌표는 요 괄호 안에 있는 거 뒤집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꼭지점이고, 얘는 어디로 볼록? 그쵸? 누굴 보고 알았어? 앞에 붙은 숫자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 때문에 위로 볼록. 그치? 이런 게 보이면 이제 2차 함수의 가장 기본 뼈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지환이도 검증의 시간. y는 마이너스 2 괄호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 자, 얘는 꼭지점이 어딜까? 꼭지점이 그러니까 아래로 위로. 꼭지점이 어딜까라고 물어보면 너는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 되겠니? 1, 그치? 몇 컴마 몇으로 대답해야지. 1,5 맞아요. 꼭지점이 1,5. 그리고 어디로 볼록할까요? 위로 불러. 위로 볼록. 맞습니다. 그쵸? 잘했어요. 자, 그러면 준우야, 지금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이차함수가 써 있잖아. 넷 중에 폭이 가장 넓은 함수는 누굴까요? 아니요, 넓은 함수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꼭지점을 말하면 어떡해? 폭이 가장 넓은 함수가 누굴까요? 얘를 기역, 얘를 니은, 얘를 디귿, 얘를 리을 해볼게. 자, 폭이 가장 넓은 함수. 니은 3. 폭이 넓으려면 어때야 되니? 아니, 우리 아까 뭐라고 필기했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어떻다 그랬어?
좁다 그랬잖아. 그럼 폭이 넓은 애를 찾으라는 거는 A의 절대값이 제일 작은 애를 찾으라는 거지. 그럼 누구예요? 누구? 리을이 제일 작아요? 응? 기억의 A 값이 얼마야? 얘는 A 값이 얼마야? 얘는 마이너스 1, 쟤는 그럼 절대값 다 씌웠다고 생각하면 누가 제일 작아? 2분의 1이 제일 작지. 그러니까 얘가 폭이 가장 넓은 거고 그럼 폭이 가장 좁은 애가 누구야? 니은이 폭이 가장 좁지? 그치? 자 시윤아 그러면 얘는 넷 중에 위로 볼록한 애를 고르시오. 리을이랑 디귿 맞죠? 이거는 A만 보고 결정하면 돼 이런 질문은. 그치? 그래서 꼭지점 찾을 줄 아느냐 그 다음에 어디로 볼록한지 판단할 줄 아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20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20쪽 120쪽이 됩니다. 120쪽이 y는 ax제곱 플러스 q 요거다. 요거 아까 했다 그지? 자 이거 무슨 축 방향의 평행이동이었어? y축이었어. y축. y축 방향으로 얼만큼? q만큼. 그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이 어디라 그랬죠? 0,q라고 했었습니다. 0,q라고 했고요. 그러면 축의 방정식도 같이 축의 방정식은 뭐다? x는 0, 그쵸? x는 0 요렇게가 딱 기억이 나야 돼. 그리고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건 옆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는 요런 평행이동을 지금 그런 평행이동이 일어났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1번 볼게요.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는 요거의 그래프를 지원아 무슨 축 방향으로? Y축 얼만큼? 잠깐만요. 1만큼? 아 Q만큼. q만큼 평행이동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준우야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은 뭐다? x는 0이다. 그치? x는 0이다. 유나야 요 놈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다? 0,q다. 맞습니다. 0,q. 자 내려가서 4번 문제로 가서 그럼 요 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일단 여러분 너무 정확하게 안 그려도 되니까 꼭지점부터 한번 찍어봅시다. 자, 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2 이거 꼭지점 어디야? 몇 컴마 몇으로 말해야지? 0 컴마 마이너스 2니까 자 여기다 딱 찍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딱 찍으시고 그 다음에 그냥 아래로 볼록한 모양으로만 이렇게 그려주세요. 너무 정확하게 안 그려도 되니까 이렇게 꼭지점이 0 컴마 마이너스 2에 있고 아래로 볼록하다 라는 느낌만 들게 이렇게만 그려줘. 자 그래서 요 놈은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2고요. 축의 방정식은 x는 0인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꼭지점의 위치 어디로 볼록한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서 5번은 자 5번은 시윤아 꼭지점이 어딜까요? 요거? 얘 꼭지점이 어디라고? 그렇지. 얘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긴 친구지. 누구를? 이런 애를. 이렇게 생긴 애는 꼭지점이 어디야? 0,0이지. 그런 애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러니까 아래로 3칸을 내린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꼭지점이 0,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앞에 있는 숫자는 꼭지점이랑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이거는 어디로 볼록한지 폭이 얼마나 넓은지를 결정하는 숫자라 그랬다. 그치? 자 그러면 일단 꼭지점부터 찍어. 0, 마이너스 3 찍어놓고 이번에도 시윤아 어디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겠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그리면 되고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지원아 빈칸 한번 채워볼까? 무슨 축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 -3만큼 평이동한 거죠? 네.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됐다? x는 0, 꼭지점 뭐다? 0, x 아니 마이너스 3. 0, -3 요렇게. 자, 내려가서 그 다음 문제. 요거는 y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1이네. 자, 얘는 그러면 준우야 꼭지점이 어딜까? 얼마? 0,1이겠죠? 0,1 그럼 0,1에다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로 시작하잖아. 어디로 볼록해? 위로 볼록하지.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를 꼭지점으로 갖고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를 이렇게 하나 그려줄게요. 띵 이렇게. 그래서 꼭지점이랑 어디로 볼록한지 그것만 중점적으로 그려주시고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수진아 여기 뭐라고 써야 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평행이동했고요. 그래서 꼭지점이 뭐가 됐고? 0,1이 됐고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 됐어요. 맞아요. 이게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을 배운 거고 121쪽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넘어가서 122쪽으로 가서 122쪽에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했다. y는 a 괄호 x 빼기 p의 제곱. 시윤아 이거는 무슨 축 방향의 평행이동이야? x축 방향으로 p만큼 옮긴 거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맞아. x축 방향으로 옮겼으니까 x좌표가 변하는 거야. 그럼 축의 방정식은 뭘까? 그렇지. x는 p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꼭 주목해야 될 것은 평행이동 시킨 것도 p고 꼭지점도 p고 축방도 p인데 식 안에 들어가는 것만 그치? 이차 함수 식 안에 들어가는 것만 부호가 반대로 적힌다라는 거 그거 조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면요. 지호야 여기 빈칸 뭐라고 써야 될까? 무슨 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얼만큼? p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그 다음에 요거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은 그럼 뭐다? x는 p다. 꼭지점은 뭐다? p, 0 그쵸? p, 0 이렇게 되는 거야. x축 방향으로만 옮겼기 때문에 y좌표는 계속 0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서 그럼 요 놈의 그래프는 지원아 요 식을 잘 보고 얘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무슨 축 방향으로? y축은 무슨 축 방향으로 옮긴 걸까?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긴 걸까? 2만큼 아니 마이너스 2. 요 식에 플러스 2가 보이면 괄호 안에 플러스 2가 보이면 평행이동 시킨 거는 마이너스 2만큼 옮긴 거라 그랬죠? 네. 그럼 그만큼 옮겼으면 꼭지점이 몇 컴마 몇으로 갈까? 꼭지점이 0, 아니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 0. 그렇지. 그럼 축의 방정식은 뭘까? 0. 아이가 y는 0, 아니 x는 0. 축의 방정식은 항상 꼭지점의 x 좌표를 따라간다 그랬잖아. 네. 방금 네가 꼭지점을 저렇게 말했는데. 네, x는 마이너스. 그렇지.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축의 방정식을 써야 돼요. 자 그럼 그래프 그릴 때는 꼭지점 정확하게 찍어주시고 마이너스 2,0 찍어주시고 어디로 볼록하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너무 삐뚤어졌네.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자 그러면은 뭐 옆에 5번, 6번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124쪽으로 가볼게요. 자, 124쪽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두 개가 섞여 있는 거, 그치?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P랑 Q까지 다 붙어 있는 요런 모양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차 함수의 표, 준, 형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일반형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저기 뒤에. 그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이 표준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쓸 거고요. 이 표준형을 딱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꼭지점이 시윤아 몇 컴마 몇이다 이렇게 생겼을 때 맞아요. 꼭지점이 P, Q면 축의 방정식은 뭐다?
맞아요. x는 p다. 그치? 요게 딱 떠올라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꼭지점이 요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로 들어가서 1번 요거의 그래프는 이차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옮긴 거고요. 그러면 준호야 축의 방정식은 뭐가 돼? 축의 방정식은 x는 p가 되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p, q가 된다. 그쵸? p, q가 된다. 자, 그럼 내려가서 밑에 있는 거 한번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윤아 4번에 있는 요 식 있죠? 자, 식을 보니까 꼭지점 보이니? 다시 한번 꼭지점 뭐라고? 괄호 안에 플러스 3이 보이면 x좌표는 마이너스 3이라 그랬어. 그죠? y좌표는 그쵸, y좌표는 그대로 이렇게. 그러면 꼭지점이 이거면 그 꼭지점이 그대로 평행 이동한 양과 똑같아.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긴 거야? 그렇죠. 요 꼭지점 좌표 그대로 갖다 쓰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쓰면 돼. 그치? 자,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3,2부터 찍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3,2 여기 찍어야 되겠지? 그리고 어디로 볼록일까, 시윤아? 어떻게 알았어? 그쵸. 맨 앞에 마이너스 1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알았죠? 위로 볼록. 그래서 꼭지점이 여기면서 위로 볼록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뭘까, 시윤아? x는 마이너스 3이고 꼭지점의 좌표는 그렇지.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다.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딱 그래프를 보고 식을 보고 꼭지점 같은 게 보인다면 축의 방정식이 보인다면 오늘 배운 내용은 다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 워크북도 숙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여기 다음 시간에 합쳐가지고 같이 채점을 할게요. 오늘 숙제 얘기해주고 아까 잠깐 테스트 있다 그랬죠? 그거 잠깐 테스트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본교재에서는 120부터 125까지고요. 워크북이 지난 시간 숙제가 49부터 51이었거든. 근데 거기다가 한쪽만 더 추가해가지고 52까지만 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새로 추가된 건 한쪽이야, 워크북은. 그래서 요거 숙제 해오시고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숙제를 못한 사람들은 다음 시간에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잠깐 테스트 줄게요.